이제 앞서서 2차 전지 말씀 살짝 해주셨는데 양극재 쪽은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2차 전지는 사실 지금 뭐 호재도 없고 뭐 좋은 이야기도 없고 달라진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찾아보자면 테슬라가 뭐 모건 스탠리 쪽에서 TP를 430달러, 강세장일 때는 800달러까지 높여 잡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오늘 외국인 쪽에서는 삼성 SDI랑 에코프로 BM, 기관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이랑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셀 하나 그리고 소재 하나 이렇게 나란히 좀 담아가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단순히 시장을 사기 때문에 수급이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기술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뭔가 지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뭔가 그런 단서는 조금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 진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거를 사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일부 관련 기업들이 단기적인 어떤 실적 개선으로는 좀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사실 좀 구조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속단하기는 이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2차 전지 특히 이제 음극재면 몰라도 양극재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 보면은 굉장히 변동폭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도 상당히 지금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4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좀 하락을 했던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에서 또 이제 저가 공세, 특히 이제 공급 가행으로 조금 이제 이어지는 부분들이 가격 하락을 좀 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한창 2차 전지 이제 관련해서 뭐 소재, 배터리 이제 열풍이 불었을 때 우리는 리튬을 거의 최고가에 이제 대량으로 좀 매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셀 제조사에 이제 납품을 할 때 지금의 리튬 가격과 연동을 해서 팔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너무 낮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리튬 가격에 대한 이제 상승이 조금 이어져야지 근본적으로 어떤 그런 수익성 개선이 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본다라고 한다면 구조적으로 이제 장기 성장하기는 조금 지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단순히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어떤 센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TP 상향 조정이 되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인도 그 판매량을 보게 되면 여전히 좀 나쁘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그동안 이제 테슬라 관련주로 알고 있었던 우리가 배터리 3사라든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뭐 자율주행, 퓨런티어라는 기업 그리고 오늘 텔리칩스 같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양극재 쪽도 이제 센티적인 관점에서 한번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주가를 보실 때 주식을 하실 때 뭐 펀더도 중요하지만은 기술적인 부분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상당히 지금 바닥권에 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저가 매수세 정도는 유입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가격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보실 건 아니고 조금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안에서도 뭐 차량용 반도체,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하면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음극재 쪽은 저는 좀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워낙에 이제 그 양극재보다는 수익성이 훨씬 더 뛰어나고 사실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 특히 이제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강자로 불리고 있는 게 그 이제 대주전자재료 쪽이기 때문에 음극재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배터리 쪽도 같이 보시면서 조금 그 안에서도 분산 투자를 하시는 이런 전략들이 상당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센티적인 측면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리튬 값이 그렇다면 좀 다시 어느 정도는 반등세로 좀 올라와 줘야 그때부터 다시 좀 주가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은 테슬라 센티로 인해서 단순하게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블랙웰 출시 초반부터 계속해서 발열 문제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브로드컴한테는 그렇다면 반대로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탈 엔비디아 움직임을 좀 부추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테마단에서 팹리스 쪽도 흐름이 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대세는 좀 에이직 쪽으로 종목들 좀 추려봐도 괜찮은 시점일까요?
조금 섣불리 판단하기 이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브로드컴이 이제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좀 떠오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뭐 실적으로 그렇게 찍혀 있는 또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이러다가 또 엔비디아 쪽에서 발열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이제 귀신같이 또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실적으로 찍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이제 자체 기술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메타라든지 구글과 같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또 이제 자사 칩 개발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가 너무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르는 게 값이라고 빅테크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칩 개발이 굉장히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지금 브로드컴과 손을 잡고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뺏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뭐 엔비디아를 위협을 할 수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기대 가치는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독점도 결국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좀 깨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부터 조금 준비하는 과정으로 접근은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은 이제 작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 AI에 대한 성장성 상반기 때 다소 눌릴 수 있어도 하반기엔 또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 상승폭은 상당히 조금 둔화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여전히 엔비디아가 대장이니까 여기다 비중을 다 싣는다 이거는 조금 무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브로드컴 쪽이라든지 AMD 쪽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불리는 어떠한 기업들에게도 조금 분산하시는 이런 전략들이 상당히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해서 흐름이 다 똑같진 또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브로드컴하고 엔비디아하고는 거의 뭐 반비례해서 가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해칭 전략도 상당히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국내장에 옮겨와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쪽도 이제 대형주 우리가 대장이라고 하면 여전히 HBM, 엔비디아와 연관지어서 본다면 이제 SK 하이닉스를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브로드컴에 대한 공급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제 대장주로서 한번 무조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발열 문제가 지속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또 액침 냉각 쪽이죠.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이 또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이제 열 문제를 잡아주려면 소재가 굉장히 좀 좋아야겠죠.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 이제 실리콘 기판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발열은 훨씬 더 적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력 소비량도 훨씬 더 좀 줄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브로드컴과 같은 이제 그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불리는 기업들이 이 유리기판을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경쟁력을 앞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반도체와 엮어서 또 볼 수 있는 게 이제 SKC라든지 이와 따른 이제 그 피롭텍스와 같은 장비주들도 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액침 냉각 쪽도 이쪽 테마로 조금 엮어볼 수는 있겠지만은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냥 반복을 하기 때문에 좀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테마로만 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파운드리 쪽 하면은 또 에이징랜드 이쪽 기업도 한번 디자인 쪽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차 전지 반도체 전부 다 이제 섹터 내에서도 좀 쪼개서 분산하시는 좀 전략이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독점을 했다라고 한다면 슬슬 이제 도전자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가 지금 우세할지 모른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조금 쪼개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발열을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유리기판이랑 액침 냉각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나 뭐 트렌드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거는 액침 냉각보다는 유리기판 쪽인 것 같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와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매수 구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연초에 좀 강한 상승을 보이는 게 그 한 해를 좀 주도하는 테마가 되는 경향도 있다라고 하던데 팀장님 보실 때는 유리기판이 올해를 장식할 수 있는 가장 좀 주목할 만한 테마가 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이제 유리기판이 조금 꿈의 소재로 또 불리는 만큼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충분히 이제 올해 상반기 정도는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HBM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너무 또 강했었던 맞아요. 부분들이고, 그럼 이게 손바뀜이 한번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반도체를 그러면은 좀 높여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어딜까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이제 소재 쪽이죠. 이제 유리기판이라고 이제 게임 체인저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SKC 같은 경우에 유리기판을 직접적으로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생산 시설도 다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제 그 IRA 이제 지원까지 좀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산 지원금 같은 경우에 한 1,100억 정도, 그리고 R&D 쪽도 한 1,000억 넘게 지금 투자를 받은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주만 들어오면은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CES에서도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또 공개를 했던 상황이고, 이게 지금 상당한 또 호평을 받은 만큼 사실 하루 이틀짜리 이제 상승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SKC 같은 경우에 그동안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기업 중에 또 하나죠. 아무래도 2차 전지 동박 쪽 사업이 상당히 좀 부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좀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였었는데, 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또 브로드컴의 공급 가능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게 조금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와 관련해서 또 장비단에서는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또 피롭틱스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엮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HBM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 이제 하이닉스가 갈 때 한미반도체가 또 대장으로 좀 따라갔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소재 생산 쪽에서는 SKC, 그리고 장비는 또 이제 그 TGV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는 이제 그 한미반도체 역할을 하고 있는 피롭틱스 관련 기업들의 어떤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